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짝두를 타는 이 전통적인 의식, 신령님의 힘을 빌려서 칼날이를 걸어 다녀도 다치지 않는다는 이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무속인들이 신령님을 청해놓고 무거운 대지를 얻고서 짝두와 같은 그 날카로운 도구위를 걸어 다녀도 다치지 않는 이 초자연적인 현실을 보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듯이 비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이 한다는 말은 유리병을 깨뜨려 놓고 그 일을 띄어보라 하는 둥, 아니면 부엌칼이나 해칼이나 금도나 일본도 등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 일을 한번 띄어보라는 둥, 아니면 근초 더미를 자르는 소작두를 날카롭게 갈아서 그 위에 통돼지를 얹고 한번 띄어보라는 둥 말들도 많고, 그렇지만 이 궁금증을 오늘 한번 해쳐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이 질문처럼 만약 짝두를 탈 수 있는 실력이라면 그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인 금도나 일본도 같은 칼날 또는 병 조각 위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문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짝두는 날은 아주 날카롭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넓고 평평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가해지는 이 압력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넓게 분산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술을 가지거나 훈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라도 크게 다치지 않을 수도 있고, 외작두라든지 12 아니면 24, 64작두 어떤 짝두위를 걷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도나 금도는 날이 매우 얇고 면적도 좁고 날카롭기 때문에 발바닥에 집중되어 주는 이런 압력이 훨씬 분산되기가 어렵다 보니 그 결과로서는 잘못하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칼날의 형태와 날카로움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짝두와 일본도를 비교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짝두를 타는 이 의식 자체는 특정 종교적인 의식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성한 그런 의식의 상징성에 속합니다. 짝두를 타는 무속인들은 단순히 그 날카로운 칼날이를 걷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령님의 힘을 빌려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자체가 눈속임이나 과학적 기교를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신성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도라든지 금도라든지 해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상징성도 가지고 있지를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을 다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히 날카로움만 강조한 그런 무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칼날위를 걷는 행위 자체는 그만큼 위험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상징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짝두를 타는 것은 결국은 특정 전통적인 종교의식이나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도나 금도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술을 할 때나 전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있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이 짝두를 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구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짝두를 탈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일본도나 금도 같은 날카로운 그런 무기를 걸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화적이요 종교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그 상징성이나 그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반드시 구분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짝두를 탈 때 사용하는 짝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여물을 자른다는 도구인 농기구 짝두와는 차원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소여물을 자르는 그 짝두는 실제로 농업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도구로서 큰 칼날을 이용해 건초나 식물 등을 자르는 데 쓰입니다. 반면에 무속의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짝두는 이와는 다른 목적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속의식에서 짝두를 타는 행위는 신령님의 힘을 빌려서 칼날위를 걷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짝두는 무속인의 퍼포먼스와 종교적 의식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칼날이 실제로는 아주 날카롭긴 하지만 농기구로서의 짝도와는 그 사용 목적과 방법, 이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근초를 자르는 이 소염물 만드는 짝도를 날카롭게 해서 타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여러분들의 착각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소염물을 자르는 짝도는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그 크기라든지 모양도 다르고 농기구로서의 목적에 맞추어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속 의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짝도는 그 의식의 상징성과 의례적인 의미를 더 크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도를 타는 이 퍼포먼스의 핵심은 단순하게 날카로운 칼날이를 긋는 것이 아니라 신령님의 보호를 받아서 인간의 신체가 상처 하나 없이 칼날이를 지나가는 그런 상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염물을 자르는 짝도처럼 매우 날카롭고 거칠고 이런 농기구를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그 의식의 목적과는 아주 어긋나게 된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날카로움의 정도가 의식의 성공 여부를 절대로 좌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짝도를 타는 의식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소염물을 자르는 그런 농기구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혼돈하고 같은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짝도를 탈 때 중요한 것은 그 도구의 날카로움보다는 그 의식의 상징성과 무속인이 신령님의 힘을 빌려서 안전하게 칼날이를 긋는다는 점이라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짝도를 타는 의식에서 사용하는 이 도구는 소염물 자르는 농기구와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혼돈하여 같은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짝도를 탈 때 중요한 것은 그 도구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그 의식 자체의 상징성과 무속인님이 신령님의 힘을 빌려서 안전하게 칼날이를 긋는다는 이 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삐딱한 그런 눈길로 보시지 마시고 항상 신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는 마음으로 무속인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고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니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